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5월 15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늦었고요. 오후 4시 43분인데 오늘 뭐 너무 힘드셨죠? 오늘은 뭐 오전에 8천 찍어서 뭐 다들 와, 드디어 8천 갔나 했는데 이게 뭡니까? 찍자마자 그냥 폭락해 가지고 오늘은 급락장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전은 좋았지만 오후에 정말 허탈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은 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하나씩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일단 미국 시황부터 그다음에 삼성전자 사당단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 파업 이슈도 주식시장에 어쨌든 오늘 하락에 뭐 빌미가 되긴 했죠. 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빅딜도 파국도 없었다. 내부자 거래와 마켓 타이밍,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 펀드 설명이 좀 있고요. 뭐 다음 주에 이제 하니까 보시면 되겠고, 소외주 볼 때가 됐다. 그리고 태양광 주가가 오늘 폭락했어요. 사실 좀 이유가 납득이 안 가요. 좀 설명해 드릴게요. BDI, 펜오션 얘기고, 매기남 등장, 반도체, 그리고 솔루엠, JYP, ENF 테크놀로지, 롯데관광개발, 공시는 세부 MEC,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유한양행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미중 회담 속에 기술주 랠리 연장되고 미국은 좋았어요. 천천히 잘 오르고 있어요, 미국은. 근데 다만 걱정되는 거,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환율 오늘 1,500원 넘었고요. 좋은 지금 주식 시장만 좋지 매크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게 좀 찝찝하긴 하다. 주가 올라가는 건 좋은데 애써 악재들은 무시하고 막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런 게 이제 나중에 누적으로 데미지가 와요. 근데 오늘 일단 와 버린 거죠. 오늘 보잉 200대 구매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시스코 시스템즈가 실적 좋았고, 세레브라스 시스템즈는 AI 추론치 만드는데 상장하고 폭등. 4월 포매 판매는 괜찮았고, 크립토 클래리티 법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인데 이게 상원의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은 일단 기술주 중심으로 오늘도 좋았어요. 다만 오늘은 메모리가 안 좋았어요. 메모리는 좀 빠졌고, 미중 정상회담 뭐 이런 부분도 아까 설명드렸고, 다만 메모리는 이제 오늘 좀 빠졌고, 보잉은 원래 500대 구매할 줄 알았는데 200대만 했다고 좀 주가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뉴욕 증시 괜찮았고, S&P 500은 7,500을 넘겼고요. 그리고 AI 인프라, 뭐 하이퍼스케일러 향,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주문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AI 때문에 간 거죠. 또 세브라 시스템즈도 AI 반도체. 모든 게 다 AI 붙으면 다 좋아요, 지금은. 그다음에 지금 미중 회담이 아직 합의는 안 났는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공동 반대. 그리고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대 구매. 아마 미국의 원유나 농산물 수입 확대도 약속한 것 같습니다. 다만 AI 반도체 기술 규제 완화, 중국의 대이란 압박에 대한 명확한 뭐 가이드라인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베센트 재무장관 뭐라고 했냐면, 중동에서 에너지를 조달하던 중국이 이제 미국 에너지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산 그 에너지를 많이 중국이 수입을 하겠죠. 그러면은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선. 그럼 조선주도 좋죠, 그런 걸 미국에서 줄 수 있으니까. 4월 소매 판매는 예상에 부합을 했는데 물가 지표는 또 올랐어요, 소매 판매 대해. 수입 물가 지금 올랐고, 아니 그 소매 판매는 이 전반적인 소비는 좀 사실 좋진 않았어요.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은 매출 감소했는데 주유소 매출이 올랐죠, 휘발유 값 때문에. 그리고 수입 물가는 올랐고 수출 물가도 급등. 물가는 좀 부담됩니다. 세레브라스 시스템즈가 오늘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학습용 칩을 만든다면 이 회사는 추론 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TSMC가 이 회사 칩을 만들어 줍니다. 엔비디아 오늘도 올랐고요. HB200 칩 구매 승인, 미 상무부가. 그래서 중국 기업 일고에. 그래서 좀 급등을 했고, 테슬라는 특별한 호재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좀 올랐는데 약간 좀 차익 매물 나왔고, 마이크론이 이번에 시스코 시스템즈가 나냐랑 3년 공급 계약을 맺다 보니까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왜 중화권 회사랑 계약을 맺지? 우리 거 쓰면 되는데. 그래서 좀 경쟁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이크론 빠지고 샌디스크도 좀 빠지고 우리나라 반도체도 좀 빠졌습니다. 포드가 요즘에 올라가죠. 포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 어제도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거 괜찮다. 이 사업." 그리고 바클레이즈도 포드의 ESS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 ESS를 하면 주가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죠 지금.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이제 위성 기반의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합작법인 통신사와 만든다는 소식에 급등했고 코인베이스 이제 상원에서 은행위원회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 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보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명 매물이 나온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미국 시장 다 말씀드렸고 미국은 견조했고요. 삼성 사장단이 이제 사과문을 썼습니다. 저희 삼성전자의 노사 문제로 국민들과 정부에 큰 부담과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성취가 커질수록 우리 사회가 삼성에 거는 기대가 더 엄격하고 더 커지는데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금은 매 순간마다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회사 내부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사장단은 현재 경제 상황과 대한민국의 이제 먼 미래를 보면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이 노조를 한 가족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습니다. 노조도 국민들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보다 내실 있는 경영과 끊임없는 기술 혁신, 과감한 미래 투자로 국가 경제에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 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금 뭐 상황이 심각하죠. 이렇게 파업까지 해야 되나 하는 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정부도 지금 파업을 막기 위해서 이제 조정권을 발동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좀 어느 선에서 노조도 너무 좀 무리한 요구한다면 좀 낮추고 사측도 좀 어느 정도 선에선 타협을 하면서 좀 빨리 합의가 좀 됐으면 좋겠고 예. 아무튼 지금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노조가 너무 강경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일부터 일단 파업을 할 텐데 예,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성명을 낸 거죠. 이재용재 회장의 메시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 상황이 좀 생각보다 이렇게 좀 엄중하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주식시장은 좀 사실 오늘 주식시장 빠진 건 일단 많이 오른 게 크고요. 거기다 금리를 무시했어요. 금리 계속 올랐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금리 부담을. 근데 결국 지금 데미지가 오는 거죠. 약간 그게 좀 컸고 뭐 다른 건 큰 악재는 없어요. 예, 뭐 지금까지 나온 건. 자, 시황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미중 정상회담, 빅딜도 파국도 없었다. 소문난 자체 먹을 건 없었어요. 그래도 금융시장 안도감 줬죠. 9년 전 정상회담에선 시진핑 국가주석이 2,500억 달러 선물을 트럼프한테 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근데 이번엔 그런 게 없어요. 둘 다 일방적인 게임이 아니라 이제 둘이 동등한 관계에서 외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중국 위상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막 뭐 중국에 뭐라고 하지도 않고 중간 선거 앞두고 둘이 싸워봐야 안 좋은 걸 아는 거죠. 히토리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번에는 모양새가 트럼프가 좀 약간 밀리는 느낌? 평소에는 막 이렇게 과격하게 하는데 좀 그런 그러니까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이란 전쟁과 중국과. 그래서 이거는 호재죠. 양국이 이제 리스크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조금 우리 진정하자. 일단 휴전. 그래서 아마 요런 부분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자, 한투의 그 염동찬 연구원님이 주인 대리인으로 아니 아무래도 내부자가 정보를 회사 정보를 다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보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죠? 주식시장에서 주인은 주주고 대리인은 경영자인데 근데 경영자는 당연히 주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죠. 그래서 경영자가 주식을 사거나 팔 때가 있어요. 대량으로. 이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한번 소개해 드렸죠. 이부진 대표가 호텔신라의 주식을 200억 어치 사기로 매입 계획이 있으면 공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한번 소개해 드렸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보통 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미리 공시해요. 나 이때 사겠다. 200억을 사겠다고 했고 그 후로 주가 65% 올랐어요. 이번에 실적을 좋은 걸 알고 있었던 건지는 모르지만 어땠죠? 이번에 호텔신라가 정말 오랜만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실제. 그러니까 뭐 경영진은 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24년 7월부터 이제 이게
공시 제도가 바뀌어서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 주중에 발행 주식 총수의 1% 또는 50억 이상을 사거나 팔면 거래 전 한 달 전에 무조건 공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매일 이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한 번씩 소개해 드립니다. 예. 어쨌든 4월 내부자 매도 계획을 공시한 기업은 50개가 넘었고 금액은 3조 원이 넘는다. 동서도 아마 그랬나? 제 기억에 동서였나? 아무튼 최근에 내부자 매수 계획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매도하는 것도 반대로 안 좋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주가 상승 기업 중에 내부자 매도 공시 나오면은 떨어졌고 반대로 부진했던 기업에서 내부자의 매수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상승했다. 그래서 이건 미리 알 수 있어요. 미리 공시하거든요. 예, 계획을. 그래서 저도 이제 중요한 게 나오면 소개는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힌트를 주는 거니까. 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정부가 후순위 참여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20% 손해 막아줍니다. 소득공제 요건이 있어요. 직전 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간 2천만 원 이상의 뭐 배당, 은행 이자를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이거 안 되면 소득공제 할 수가 없어요. 가입은 해도 뭐 1년에 1,8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해주거든요. 최대. 못 받습니다. 전용 계좌로 상품 가입해야 되고 그리고 소득공제 1인당 한도는 우리나라에서 전체 다 합쳐서 2,500만 원까지예요. 그게 만약에 닫혔으면 여기 가입을 해도 받을 이제 룸이 없는 거예요. 네, 소액공제를, 세득공제를. 그 3천만 원까지 투자하면 공제율이 제일 높아요. 3천, 5천, 7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넣으면 가장 좀 비율은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도 분리과세 해줍니다. 네. 리스크 요인도 있어요. 만기 5년이에요. 만기 5년입니다. 네, 폐쇄형이고 중도 환매가 안 돼요. 중도 환매가 할 수 없고 근데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도 있대요. 펀드 자체를. 그때는 사고 팔 수도 있는데 예, 얼마나 그때 이제 매매 수요가 붙을지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3년 내 매도하면 세제 혜택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수익성 우려.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펀드가 있었는데 비상장과 기술특례 비중이 높아서 그렇게 성과가 좀 좋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국민성장펀드는 최대 50%까지 또 코스피 투자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안정적일 것 같고 그래서 과세 표준이 높아서 소득공제가 좀 필요한 투자자 연금저축 ISA, IRP 다 채우고도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한 투자자는 좀 인기가 높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하나투자의 안영국 연구원님은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2016년 서버 사이클보다 속도가 2배나 빠르다. 그때와 비슷하게 실적이 오른 만큼 주가도 올랐다. 근데 반도체는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쏠렸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쏠리면 약간 기계적 조정하죠. 이게 외국인 지금 하는 거죠. 반도체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일부러 줄이는 거죠. 예금 금리가 근데 좀 올라오니까 하반기에는 개인 자금 유입이 좀 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 금리 오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비중을 근데 난 줄이기 싫으면 비반도체, 비IT 비중을 늘리면 돼요. 근데 그런 것 중에 괜찮은 게 첫 번째가 구조적 성장하는 거, 조선방산. 두 번째가 펀더멘탈 좋은 건 은행. 수급 괜찮은 건 로봇바이오, 2차전지, 중국 소비죠. 이렇게 나눠서 이 중에서 비중을 늘려보자. 이런 내용인데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이렇게 높거든요. 그때는 또 은행주가 올랐다고 하니까 뭐 은행도 좋게 얘기해 주셨고 적정 코스피는 8천이니까 사실 오늘 찍어버렸죠. 자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좀 오늘 많이 흔들렸는데 그래서 두 분이 코멘트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미래에셋은 오늘 국내 태양광 종목들이 약세를 보여. 오늘 뭐 우시아이 홀딩스 뭐 난리도 아니었지만 예. 지금 미중 협상에서 아마 중국산 태양광을 혹시라도 미국이 재수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나 봐요. 근데 아무런 것도 나온 것도 없어요. 왜 지레 이렇게 겁을 먹는 거죠? 현재 국내 주요 태양광 기업들의 수주 파이프라인, 미국 내 현지화 생산, 중장기 증설기의 핵심 사업 변화 없어요. 그 미중 협상에서 태양광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반도체랑 히토류죠. 그리고 실제로 아직 알려진 것도 없고 태양광은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이미 관세 때렸거든요. 저 인도네시아에서 우회하는 것도 엄청 때려버렸어요. 근데 이제 와서 만나서 우리 업종 걸로 하고요. 우리 다 친하게 지내고 예, 규제 다 풀어줍시다. 이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막연한 지금 주가 하락이고 삼성의 조현열 연구원님도 오늘 막 급락했는데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영향에 기인한다라는 좀
추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둘이 화해하면 이 중국을 배척하면서 우리가 수혜받던 산업들이 수혜가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는데 태양광 관련 언급은 여태까지 없었고요. 오히려 중국에서도 빠져요. 중국의 태양광에서 같이 빠져요 오히려. 또 급락은 이번에 기회 아니냐 어떻게 보면. OCI 홀딩스 선호 의견. 저도 저게 미국이 중국 수출을 계속 맞는다는 가정만 있다면 당연히 좀 매수 기회죠 이거는. 그죠? 이렇게 빼버리는데. 다른 몇 단 게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OCI 홀딩스는 빅테크랑 협력하거든요. 또 우주에서도 할 거고. 핵심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제가 OCI 홀딩스를 10만 원에서 많이 분석을 했는데 주가 40만 원 가니까 이럴 때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땐 기다려야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오늘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OCI 홀딩스가 엄청 올랐었어요. 근데 20% 이렇게 빠질 이유도 아니지만 많이 오르면 조그만 악재도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그런 이슈가 있었다는 거. 근데 걱정할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BDI 지수 아시죠? 이제 BDI 지수는 뭐 건화물선 지수인데 뭐 석탄, 철광석 이런 걸 실어 나르는 배 운임인데 연초 이후로 70%, 전년 대비 145% 운임이 폭등했고 철광석 같은 거예요. 기니의 시만두 생산 여기도 철광석 중동 분쟁 따른 석탄 수요 증가. 그 석탄 철광석 수요가 늘면서 운송 수요가 는 거죠. 근데 페노션이 당연히 수혜고 그걸 운송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PBR이 0.52배인데 21년, 22년 BDI가 강세 보일 때 PBR 고점이 1.13배, 저점이 0.59배예요. 지금 0.52배입니다. 그때보다 더 낮아요. 지금 업황 좋은데도. 그러니까 너무 싸다. 뭐 이런 내용 아닌가 싶고 저도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기니의 시만두인데 아프리카 기니에 있는 세계 최대 미개발된 철광석 광석인데 광산이에요. 이게 이제 개발이 됐나 봐요. 여기서 생산해서 배에 실어서 보낼 거 아니에요. 중국에 주로. 그래서 기니는 중국과의 거리가 되게 길어요. 브라질이나 이런 데보다 호주보다. 그러면 물동량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럼 배가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그리고 운임 지수가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길이가 기니까 매장난도 엄청 많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반도체는 매기남, LPDDR의 수요 구조적 성장. 과거 스마트폰이 주도하던 그 DDR, 이게 LP는 뭐냐면 로우 파워 저전력 DDR 반도체예요. 이게 근데 데이터 센터로 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스마트폰에 있었는데.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베라루빈 CPU가 나오는데 여기가 베라가 이제 CPU 이름인데 그 1.5 테라바이트가 들어간대요. DDR5가. 이전 세대가 그레이스인데 여기는 480, 3배가 더 늘어나요. 대당 D램 탑재량. 렉 단위로 보면 GB200 NVL 7이 렉이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서버 렉 쭉 이렇게 위로 연결해서 하는. 그게 17TB인데 이번에 나오는 베라루빈을 이용해서 만든 렉은 54TB. 여기도 한 3배. 한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때문에 엔비디아가 하반기에 베라루빈 플랫폼이 나오는데 이것만 나와도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요 LPDDR 범용 DRAM.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앞으로 LPDDR 수요량의 36%를 점유하는 최대 수요처가 될 거고 삼성전자, 애플의 스마트폰향 점유율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래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이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 2분기 D램 가격 전망치가 더 올라갔어요. 작년 12월과 이번 3월에 그 전품목에 걸쳐 큰 폭 상향. 예를 들면 우리가 서버 오르는 건 아는데 모바일은 모바일 수요도 없는데 뭘 오르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모바일 D램 기존 18에서 23% 오를 줄 알았는데 미쳤죠. 93, 98입니다. 아니 모바일 D램 값이 폭발하고 있어요. 수요도 안 좋은데 왜죠? 수요는 안 좋은데 공급이 아예 안 돼요. HBM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제조원 거 엄청 오르겠죠. 근데 애플은 싹쓸이 해놨어요. 중화권 회사들이 되게 안 좋습니다. 애플은 이런 걸 이제 감지하고 미리 반도체 사놓은 거죠. 그래서 중저가 브랜드가 좀 힘들어질 수 있고 오히려 애플은 반도체 확보했기 때문에 경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파운드리는 TSMC가 압도적 1위죠.
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삼성이 반격을 하고 있고 테슬라 수주도 받았고 그다음에 인텔도 최근에 이제 그 애플 수주 받는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정부가 밀어주니까. 예. 그리고 UMC 글로벌 파운드리는 조금 이제 저사양의 파운드리인데 여기도 가격 인상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TSMC가 올해 이제 32% 증가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TSMC는 되게 보수적인데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수요가 너무 많아서. 예. 그래서 메모리와 파운드리 모두 AI라는 구조적 수요 변화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이클에 진입을 하게 됐다. LPDDR이 이제 모바일 부품에서 서버급 핵심 원래 HBM이잖아요. 뭐 LPDDR은 모바일에 들어가요. 거의 스마트폰. 스마트폰 시장 안 좋으면 당연히 안 좋은데 이제 서버로 들어가요. 아까 보셨잖아요. 어디? 베라루빈 플랫폼,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그럼 여기가 가격이 폭발하면 얘 모바일에 들어가는 요것도 같이 폭발. 그죠?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걸 미리 선점한 회사가 애플이라는 거죠. 자, 아무튼 실적 상향 기대해 보고 목표 주가에 도달한 PSK랑 PSK 홀딩스 목표 주가를 모두 다 각각 올렸습니다. 뭐 전 요즘에 소부장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면 너무들 많이 올라서 여기서 뭐 투자 따라가는 건 좀 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쫓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삼성 하이닉스가 더 싸 보인다. 그때도 말씀드렸 한 달 전에 똑같이 말씀드렸어요. 소부장보다는 삼성 하이닉스가 낫다. 근데 저도 소부장 되게 좋아해요. 아시잖아요. 예전부터. 근데 요새는 얘기 잘 안 하죠. 아니 왜냐면 삼성보다 더 비싸진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선 소부장도 또 기회가 온 저는 이제 소부장이 좀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으면 그땐 또 많이 좀 언급을 드릴 예정인데 네, 지금은 여전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냥 좀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질문에도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있더라고요. 왜 반도체 소부장 얘기는 잘 안 하냐. 그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보는 건 아니에요. 다 봐요. 근데 좀 가격 부담들이 좀 있어요. 자, 솔루엠이 최근에 내부자 매수 많이 한 거 아세요? 제가 계속 그 전자공시 보여드렸죠. 근데 실적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 좀 올라갔고 주력 사업인 ESL 전자 가격 표시 뭐 이마트 같은데 물품 앞에 가격 표시가 다 있잖아요. 그거 세계 3위, 2위인가 하는 업체고 그리고 3년 영업이익 추정치 연평균 증가율을 32에서 34로 올렸고 1분기 영업이익 무려 89%. TV에 들어가는 부품 사업이 있어요. 파워 모듈가 이거는 안 됩니다. 잘. 집중 핵심은 요거 ESL. 근데 요게 매출이 급증했어요. 영업이익도 고무적이죠. 예. 그래서 2분기는 더 좋아질 것 같고 2분기는 268억. 그래서 VS 사업, TV 사업 쪽은 좀 안 좋지만 ESL은 성장하고 있고 하반기에 좀 기대하는 게 북미에 미국에 아주 초대형 유통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아마 테스트 제품을 공급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약 지났고 이제 턴어라운드 시작이 됐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JYP 엔터도 실적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앨범, MD, 뭐 서구권 팬덤 확대.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너무 스트레이키즈랑 트와이스에 다 집중돼 있어요. 너무 여전히. 요걸 이제 극복해야 주가 밸류가 올라가는데 쉽진 않죠. 예. 그래도 저걸로 어쨌든 잘하고 있거든요. PER 15배가 뭡니까? 지난 10년간 저점이 어떻게 보면 이제 15배인데 여기까지 지금 떨어진 거예요. 그때 이익은 많이 나는데도.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굉장히 좀 극단적 저평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1분기 영업이익 334억 아무튼 기대치 넘었고요. 예. 특히 MD 있죠. 굿즈. 투어할 때 막 굿즈 팔잖아요. 이게 엄청 고성장한대요. 이게 알짜가 되는 거죠. 이번에도 그게 확인됐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주가는 뭐 두려워할 필요 없고 기회 같고 다만 약간의 숙제는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 말고 다른 아이돌의 고성장도 좀 보여줄 필요는 있다. ENF테크는 소재 업체죠. 그래서 고유가 때문에 실적이 조금 둔화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주 원재료인 PO 가격은 좀 안정화되고 있대요. 근데 내년은 좋아진대요. 더. 파운드리에도 고객사가 있고 저 삼성 테일러 공장에도 같이 가 있죠. 그리고 낸드에 들어가는 고선택비 인산 식가게 요게 이제 솔브레인과 좀 경쟁하는 거죠. 이번 1분기 실적은 그래도 잘 나온 게 자회사 펜테크놀로지가 불상기 식가격 만드는데 요걸 받아다가 ENF가 테크놀 유통해 줘요. 이게 들어오므로 이 회사 괜찮거든요. 실적이 좋으니까 플러스가 된 거죠. 근데 2분기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이익률이 고유가 때문에. 그래서 2분기는 좀 약간 슬로우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년까지 본다면
충분히 매력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도 실적이 나왔는데 좀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4 월부터 이미 가파른 회복 보이고 있고 4 월부터 되게 좋아지고 있어요. 한일령 수혜도 이어지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는 PER 13배 정도 되고요. 비수기인 월평균 카지노 매출액 400억, 4 월은 488억 원으로 강력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 드랍액은 13% 정도 기록을 했고요. 5 월부터는 이제 롤링사 카지노가 VIP를 유치하기 위해서 중간 브로커에 수수료 주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6 월부터 마카오랑 제주를 가는 그 노선도 재운항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카지노 매출이 1,000억 이상 돼요. 그래서 이번 뭐 좀 약간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부진한 조정은 기회가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시 잠깐만요. 공시 한번 좀 소개해 드려야죠. 간단히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시간이 벌써 5시 10분이 돼 가지고 제가 좀 늦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자, 세부 MLC가 평택 배관공사 그 반도체 공장에 클린룸하고 배관 설치하는 공사를 해 줘요. 그래서 삼성 E&A에 계약 맺고 삼성 반도체 공장입니다. 두 번째 공사고 그래서 1차 배관 반도체 클린룸 공사할 때 배관을 연결해서 거기에 가스 같은 거 다 투입하거든요. 요런 것들. 요런 거 이제 해 주는 설치해 주는 거예요. 2차 배관과 달리 초기에 이제 시공되는 이제 인프라입니다. 계약 상대방은 삼성 E&A가 물산하고 같이 반도체 공장 많이 만들죠. 그래서 연내 P4 공장 풀 가동할 거고 내년엔 P5 공장 들어가고요. 그래서 P4 2단계 공사 착수 시점이 올해 2분기고 내년에 상반기에 가동 준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건은 평택 P4의 2단계, 4단계 마감 공사, P5 초기 배관 공정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10월에도 계약을 맺었었고요. 이번에 또 맺은 거죠. 요렇게. 작년에 10월, 올해 지금 2차 400억. 요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투자 사이클 직접 수혜, 삼성 E&I의 안정적인 파트너십, P5 본격화 따른 추가 수주 모멘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할 수 있고 현대중공 LNG 운반선 두척 수주, 삼성도 두척 LNG 잘하고 있는데 주가 왜 안 갈까요? 자, 유한양행은 레이저틴이 폐암 치료제 마일스톤.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로열티 같은 걸 받는 거죠. 얀센 옛날에 얀센의 기술 수출한 폐암 치료제인데 이 단계별로 뭔가 목표를 달성하면 돈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얼마죠? 3천만 달러를 수령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00억 되죠. 레이저팀은 렉나자라 그러죠. 폐암 치료제인데 정말 미국 FDA 승인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항암제인데 경쟁사가 타그리소죠. 너무 강력해요, 아직도. 이거보다 효능 좋은데도 처방이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안 좋았는데 좀만 인내해 보시면 좋을 게 일단은 분명히 검증됐어요. 효과 좋은 걸로. 타그리소보다는. 내성 발생률도 줄였고 그 질병 진행 사망 위험도 감소. 생존 기간도 1년 이상 연장. 변이 발생률도 1.4. 예. 그래서 여러모로 괜찮거든요. 이게 경쟁 타그리소보다 훨씬 좋아요. 그죠? 지표들이. 변이 발생률도 이렇게 높고 여기보다 1년 더 오래 살고 그죠? 네. 근데도 참 주가는 잘 안 됩니다. 처방이 예상보다 좀 약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유럽 지금 글로벌 판매에서 지금 유럽은 잘 되는 것 같고 미국, 일본, 중국에 유럽까지 이제 상업화 성공했고 그리고 요게 핵심입니다. 하반기 MOS 전체 생존기가 아직도 이걸 투입하는 환자들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효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임상. 근데 그게 올해 하반기에 나올 것 같고 그러면 확실히 검증되는 거죠. 그러면 처방이 늘겠죠. SC 제형 이제 정맥 주사가 아니라 여기 피하 주사, 근육 같은 데 넣는. 굉장히 간단하죠. 6시간 주사를 맞는 게 아니라 5분이면 돼요. 요것도 나왔죠. 요것도 FDA 승인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은데 이제 의사의 처방 그다음에 최종 임상 데이터 안 나온 거 요런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 끝났고요. 예, 오늘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그냥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요새 LG전자가 난리가 아닙니다. 로봇주 중에. LG전자, 두산 로보틱스, LG 아침에 엄청 올랐는데 이제 윗골이 많이 달았고요. 뭐 요 정도 올랐고 다 빠졌습니다. 한미반도체, 대우건설 많이 오른 것도 하나시스템
약간 좀 이제 고밸류 받는 기업들 대한전선, 현대건설, 변압기 그동안 이끌었던 기업들은 그냥 두둑 빠졌어요. 안 오른 것도 뭐 빠진 것도 있지만 오늘 빠진 건 이제 대부분 그러니까 오늘은 특정 기업의 문제는 아닙니다. 코스닥도 그냥 추풍 낙엽입니다. 알테오젠부터 그냥 오른 기업들 특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다 빠져버렸고 하나마이크론만 좀 버텨냈네요. 하나마이크론 외주죠, 외주.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마무리할 때 외주를 맡기는데 저렇게 이제 파업 이슈가 생기면 외주 회사들이 잘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이번 파업 수혜주가 돼 버린 거예요, 하나마이크론. 그래서 올랐고 제주 반도체 실적 좋았고요. 예, 그 정도고 어쨌든 뭐 많이 빠졌습니다. TSE도 좀 오늘 올랐고 SAMT는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코스닥도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면 뭐 이렇게 고속버스 관련주 일부 올랐고 SK네트워크스도 실적 좋았던 거고 오랜만에 한미약품 올랐고요. 네. 반면 오늘 코스닥에서는 오늘 다 안 좋았죠. 거의 뭐 코미코도 막 17%, 주성도 엄청나게 올랐다가 오늘은 좀 빠지고 그러니까 소부장은 오늘은 완전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거기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니까 반면에 실적 좋았던 기업들 뭐 JYP 실적 좋았죠. 예, 제주 반도체 그러니까 숫자 좋은 기업들은 좀 오히려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시장은 예, 좀 아쉽게 끝났고 예, 좀 쉬어가겠죠. 8,000 넘긴 좀 당분간 어려워 보이고 조금 누르면서 이제 금리가 오르는 것도 좀 소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빨리 전쟁 좀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트럼프 대통령 안 끝나요.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미중 협상 관련해서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고 많이 오르기도 했죠. 진짜 2,200에서 8,000입니다. 1년 만에. 그죠? 좀 쉬어도 이상할 거 없어. 중간중간 쉬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옆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약간 쉬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뭐 섹터는 뭐 오른 거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정도고 뭐 다 빠져버려 가지고 크게 전선주가 그동안 엄청 올랐는데 오늘은 그냥 예, 많이 오른 만큼 뺐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특별히 뭐 태양광도 오늘 좀 빠졌는데 태양광 아까 말씀드렸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뭐 이번 한 주 너무 고생하고 마무리가 안 좋은 점 좀 아쉽지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예. 내일은 함께 배우기 올리는데 좀 간단하게만 좀 하나 올려봤어요. 한 10분밖에 안 됐고요. 제가 이게 준비할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자, 아무튼 한 주간 고생하셨고 흔들지 마시고 멘탈 관리하시고요. 조정은 저는 여전히 기회로 보고 있고 세상은 끝나지 않았고 쉬어가는 게 좋아요. 지금은 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약간의 이격 조정은 필요하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